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별들의 전쟁, 메소아메리카 도시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김유현 선생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별들의 전쟁, 이 마야 문명에 있어서 고정기를 잘 나타내주는 그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별들의 전쟁 같아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는 화면은 잠깐 보면 이 마야 사람들이 이 별들을 잘 많이 관측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피라미드에서 일출을 보는 시간 이런 것도 유도 남겼고요. 그리고 이쪽은 까라꼴, 치친에서의 까라꼴인데 네. 여기 출구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 구멍을 떠나서 이제 금성 및 여러 가지 별들을 관찰했고요. 여기도 있고요. 거기. 네. 여기도 있고요. 다 거기서. 예,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체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지, 특히 해의 움직임을 잘 알아서 그림자하는 이런 건물도 짓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별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누가 즉위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는 갑자기 테오티아칸이 나오죠. 이거 테오티아칸은 멕시코시티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근데 도시국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오티아칸도 도시국가가 됐거든요. 제일 먼저 도시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영년에서부터 테오티아칸이 한 600년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 성부적이죠. 그리고 테오티아칸 사람들도 만만찮아요. 별을 관찰하는 것은. 네. 여기서 제가 달의 피라미드에서 이제 이쪽을 보는 방향으로 찍었는데, 이 이유가 여기 계속 봉우리가 보이죠. 네. 요 봉우리마다 무슨 별이 언제 뜨고 무슨 별이 언제 지고 그런 표시를 이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테오티아칸은 여기가 멕시코시티 근처거든요. 근데 아주 일찍부터 메소아메리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타카판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쪽에 쭉 내려와서 여기 까미날 후유라고 있잖아요. 이 까미날 후유는 거의 테오티아칸과 비슷한 건축물이 있고요. 네. 마타카판은 안 가봤는데 이쪽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흑요소, 돌칼이라든가, 유물은 사실 거의 안 봐서 잘 모르죠. 이상야릇하게 생긴 흑요소 칼이 있습니다. 흑요석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금, 그런 것도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도 마야 문명권이잖아요. 초기 마야. 그런데 어느 날 테오티아칸에서 들으니 이 마야 쪽, 네. 특히 띠까를 중심으로 게 굉장히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오티아칸이 어느 날 출발합니다. 시아흐각의 진출이라고 그랬는데, 시아흐각은 테오티아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름은 시아흐각은 마야 스타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야 출신이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이 시아흐각을 앞세워가지고 빨간 두 선은 기존에 이 테오티아칸이 갖고 있던 루트고, 녹색은 시아흐각이 이제 전진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띠깔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띠깔부터 막 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부터 칩니다. 그래서 378년 1월 16일 여기 우악삭둔으로 가요. 우악삭둔은 띠깔 근처 이쪽에 있습니다. 우악삭둔 가기 전에 여기 빨랭케를 들러요. 네. 그리고 비에드라스 네그라스, 여기는 두는 쌍수로 그냥 환영을 했죠. 거대한 나라가 자기네들 말 들으면 잘해주겠다는데 하면서. 그런데 우악삭둔은 그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1월 27일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엘페루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에 또 있어요. 엘페루. 네. 유적지입니다. 1월 29일, 30일 이틀 걸렸네. 그리고 나츠둔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띠깔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을 모조리 복속시킨 거예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엘페루하고 나츠둔이 어딘지는 명확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네. 요 근처에 있습니다. 아, 정복하에서는 주변 주변 국가, 띠깔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국가들 네. 이미 먼저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랭개도 제압하고, 요게 그리고 1월 31일, 마침내 이제 이 띠깔로 쳐들어왔죠. 띠깔은 뭐 속수무책이죠. 왜냐하면 떼어떼약간을 우리나라 현대로 옛날을 뭐 비교하면 중국의 청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또 하늘 보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니까 띠깔은 이제 무너집니다. 비문에 의하면 띠깔 왕이 그날 죽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비문에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처음엔 죽는 줄 몰랐는데 이후에 이제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 그 이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하세계에 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띠깔을 정복하자마자 이제 주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시알각이라는 사람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흑요석 자른 방망이, 그리고 던지는 창. 요 던지는 창이 또 떼어떼약간에서 뭐 개발한 아주 유효한 무기입니다. 이 모두들이 이제 긴 창을 들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벽화도 보면 이제 벽화에 이렇게 긴 창이 있는데 요걸 줄였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창이란 뜻입니다. 아들아들인데요. 우악사튼의 비석 5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이죠. 시아흑각. 그리고 그 사건을 적은 데가 사방에 나오는 거예요. 우악사튼, 배후갈, 리와술, 나치든, 엘사포테, 우까날. 우까날은 벨리세 쪽에 붙어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왼쪽 끝에서 와서 오른쪽 끝까지 간 전쟁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해서 전부 다 그 영향력 아래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떼오티우칸이 굉장히 큰 국가였던 거죠. 결국 마야는 아직 도시 국가가 크게 형성하기 전이었고 300년대 뭐 요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좀 발달해서 살아볼까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근데 떼오티우칸은 영년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으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최대 발전기라 그럴까요? 왜냐면 600년에 쓰러지는데 이때가 300년대 후반이 전성기. 그래가지고 전 메소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우악사튼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깃털도 달고 이 창도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깜깜한 사람, 그 자세가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이것이 복종의 뜻입니다. 내가 당신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우악사튼의 군주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빔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군주는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저 떼어떼약간도 아니고 자기네 동네에다가 자기가 굴복하고 있는 사진, 장면을 그려놨어요. 이 마야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요 창자비 부엉이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요게 깍은 이제 불이라는 뜻으로 여기 요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 창자비가 창이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엉이. 창자비 부엉이.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나라를 복속시켰으니까 또 왕위를 바꾸거든요. 왕위를 바꾸는데 이 시아흑각에 쳐들어갔으니까 시아흑각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이 창자비 부엉이 창자비 부엉이의 아들인 이 왕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람 아마도 창자비 부엉이의 얼굴일 것 같은데요. 추정하는 거죠. 그 아들인 약수는 아인이 이제 첫 번째 떼오띠아칸계 마야 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에서부터 보다시피 시아각은 마야 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떼오띠아칸에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떼오띠아칸의 또 중요한 부자라 하더라도 그쪽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창자비 부엉이는 이름부터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창자비 부엉이가 떼오띠아칸의 본줄인가 봐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더 전쟁을 이끄는 이제 전사,
뭐 사령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 사람은 시아흑각이고 네. 창자비 부엉이는 쫓아간 거예요. 아니면 떼어떼약간에 직접 명령을 내렸든지.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창자비 부엉이가 좀 위에 있는. 그렇죠. 서열은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창자비 부엉이의 이제 자손들이 네. 이 띠까를 점령하죠. 그래서 보면 이 깃털이라든가 뭐 안경 쓴 모습이라든가 물안경 같은 것을 네. 쓰고 있는 거창한 모습이 떼어떼약간을 흉내내고 있죠. 네, 떼띠틀라는 떼어떼약간에 있는 건물의 이름이에요. 떼띠틀라에 있는 벽화를 네, 제가 모양이 저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네. 그러고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비슷하니까. 네.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떼어떼약간의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딸루, 따블레로.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스타일의 건물이 여기 띠까레도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개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이러한 건축 기법은 떼어떼약간에서 시작해서 이제 메소아메리카로 퍼져나가는 거죠. 모습도 보면 이거 떼어떼약간 벽화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게 눈이에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안경. 근데 그 물안경 같은 걸 누가 쓰고 있으니까. 약스국 꽃반. 네. 꽃반은 더 아까 그 지점이 아니라 좀 더 내려와서 네. 이 과테말라 중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끼니치 약스국모가 이 꽃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네. 그 왕도 그러니까 나도 떼어떼약간 풍을 다르겠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히 이제 멀리까지. 아까 우까날도 거의 벨리스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떼어떼약간이 쳐들어와서 띠까레 왕이 죽고 왕권이 바뀐 거, 마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가 띠까리잖아요. 네. 그리고 주위에 조그마한 도시들을 전부 다 복속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띠까를 중심으로 이 발렌케 그리고 이제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보난파 요런 도시들이 한 패가 돼요. 그러니까 떼어떼약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쪽이죠. 한 패가 되고 이 깔라꾸물이 이제 북쪽의 강자입니다. 왜냐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엄청난 그 숲이잖아요. 열대우림. 예, 열대우림. 네. 거기에 사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토착 마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빨랭케도 강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보난파, 약실란,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우스마신타 강을 따라서 있는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즉 해외의 문물과 굉장히 접촉하기 쉬운 데 있는 사람들. 네. 나중에 요 사람들이 이제 이 띠깔 편인 거죠. 그래서 둘이서 편먹고 이렇게 끝없이 싸웁니다. 위쪽에 깔라그물 마야 중심하고 북쪽에 있는 깔라그물이랑 여기 띠깔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 정도 띠깔과 깔라그물. 근데 이제 이 모두 도시국가지만은 이 크고 작은 도시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큰 도시국가는 왕을 아하오라고 해요. 근데 그 도시국가에 좀 복속돼 있다든가 큰 형님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은 사할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쌈박들을 하면서 또 서로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건물도 더 높이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띠깔은 떼어띠간에서 결국 왔으니까 깔라꾸물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띠깔이 일단은 큰 국가를. 그런데 이제 띠깔 내부에서도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마야계가 왕이었는데 떼어떼약간에서 싹 핏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반란도 또 싸움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깔라꾸물이 꽤 큰 국가네요. 깔라꾸물 엄청 많아요. 띠깔은 1940년대부터인가 상당히 일찍 알게 돼서 상당히 일찍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발굴하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발굴이지만 계속되어 있는 반면에 깔라꾸물은 위치도 그렇고 상당히 늦게 이제
발굴을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1950년에 빨랭케, 네. 빨랭케가 처음으로 멕시코 정부가 주도해서 한 발굴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북쪽에 또 치젠이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깔라궁을 새로 했기 때문에 깔라궁은 거의 2000년대에 와서야 제대로 좀 발굴을 시작해서 네. 그래서 깔라궁물에 대한 연구는 좀 적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덜 건물도 적고 근데 점점 더 하면 더 많은 사실이 나올 것 같아요.